비행기의 원초적 목적은 하늘을 나는 것이다. 비행기의 일생만 놓고 본다면 땅 위에서 정비를 받으며 대기 중인 시간이 훨씬 더 길지만 하늘에 떠 있을 때 정작 가치가 발휘된다. 이는 레저용 경비행기뿐만 아니라 고성능 군용기도 마찬가지여서 나는 것 이외의 다른 기능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러시아 전투기 su-27에 장착된 릴-31F 엔진을 무단으로 분해해 기술 습득에 나섰다. 러시아의 격분을 불러 계약 파기로 이어졌지만 중국은 그렇게 확고한 기술을 바탕으로 WS식 엔진을 개발했다. 최강이라는 대포의 12전북이나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비비폭격기도 땅 위에 있으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오히려 특정 부대의 공격이라도 받는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돼버린다. 마치 날개가 꺾여 하이에나 무리 속으로 떨어진 독수리와 같은 처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나라야 제 역할을 하는 비행기의 가장 중요한 부품은 두말할 필요 없이 엔진이다. 적합한 기체의 형상 등도 중요하지만 엔진이 없다면 당장 양력을 얻을 수 없다. 엔진을 선택할 때는 민항기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군용기는 필요한 성능을 발휘하느냐가 기준이 된다. 특히 전투기에 있어 비행소년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 4세대, 5세대 전투기들은 각종 최첨단 장비와 무장을 장착하기 때문에 이전 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해 기체의 크기가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동력 같은 비행 성능은 오히려 더 좋아졌는데 그 이유는 뛰어난 엔진 덕분이다. 최신 예기일수록 개념 구상 단계부터 특정 엔진을 염두에 두고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할 정도다. 중국 소련 도움으로 엔진 복제하며 생산. 제트 엔진은 실용화가 1930년대에 시작됐으므로 상당히 오래전에 개발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성능 향상이 요구되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최신 군용 엔진을 개발국의 기술 유출에 신경 쓰는 전략물자다. 오늘날 전투기용 고성능 제트 엔진을 제작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 불과하다.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한 자격지심이 심한 나라다. 사실 완전 백지 상태에서 기존에 개발된 엔진을 참고하지 않고 제트 엔진을 만들기는 어렵다. 중국은 이런 현실과 뒤처진 자국의 기술력을 인정해 오래전부터 베끼기에 열중했다. 냉전 초기에는 소련의 도움으로 여러 엔진을 복제 생산하며 기술을 습득했다. 하지만 중소 분쟁 후 관계가 끊기면서 1990년대까지 중국의 기술은 1960년대 수준에서 정체됐다. 최신 전투기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에도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만 일단 커진 덩치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을 먼저 확보해야 했다. 이처럼 공군력을 증강하는데 한계에 부딪히면서 중국 공군은 단지 덩치만 큰 산미라는 소리를 들었다. 복제를 하고 싶어도 최신 엔진의 확보부터가 어려웠다. 서방은 물론이거니와 소련도 중국의 의도를 잘 알기에 물자나 기술의 유출을 최대한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피격당한 F-4 전투기의 잔해에서 확보한 제2179 엔진을 역설계해 WS-6 엔진을 제작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주력 등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 롤스로이스의 스피릿 RB1688 엔진을 면허 생산해 제2의 세븐 전투기에 장착했으나 1960년대 개발된 구형 엔진이라 그다지 의미는 없었다. 1980년대 말에 소련의 당대 최고에는 엔진을 넘겨주고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었기에 영국은 처음부터 무단 카피 가능성을 예견하고 구형 엔진을 제공한 것이었다. 이처럼 애를 먹던 중 1980년대 말 미국이 대대소련 포위망의 일환으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길이 열렸다. 중국은 민항기 엔진을 교체한다는 명목으로
현재 도비 737 등에 사용하는 CM56 엔진을 미국에서 몇 대 도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CF의 56의 파생형임이 폭격기가 사용하는 F100 엔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한 횡재였다. 곧바로 이를 역설계하면서 개발이 시작된 신형 엔진이 현재 중국의 희망과 절망을 함께 안겨주고 있는 WS 엔진이다. WS-10이 한창 개발 중일 때 공교롭게도 소련이 붕괴했고 뒤를 이어 등장한 러시아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틈을 타서 중국은 그렇게 염원하던 제4세대 전투기인 수-27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신 엔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이 고육지책으로 도입하는 러시아의 전투기 수-35와 시아 엔진 봉인에 중국의 전투기 판매. 중국은 수-27에 장착된 레일 31F 엔진을 무단으로 분해해 기술 습득에 나섰다. 이는 러시아의 격분을 불러 계약 파기로 이어졌지만 그렇게 확보한 기술을 추가해 마침내 WS-10이 완성됐다. WS-10은 현재 제20회 21, 제25, 26 전투기의 심장으로 채택됐고 한창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제50에도 장착될 예정이다. 처럼 각고의 노력과 마찰도 불사하며 탄생한 WS-10은 중국 언론 매체가 기술력의 상징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정작 군부는 성능과 신뢰성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사용을 꺼리는 형국이다. 물론 이런 내용을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결국 간접적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2014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24배수 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계약했고 2018년까지 인도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중국의 선전대로 제21과 제26의 제 성능을 발휘한다면 수-35는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는 전투기다. 가장 큰 이유는 강제적으로 사용을 강요하고 있지만 군익거릴 정도로 WS-10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함재기인 J-15와 한창 개발 중인 J-120의 경우는 WS-10으로 도저히 원하는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다. 그래서 애당초 중국이 원한 것은 수-35에 장착된 최신형 레이 41F 엔진이었지만 이미 곤혹을 치른 러시아가 판매를 거부하자 어쩔 수 없이 전투기 자체를 도입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지만 러시아는 무단 분해 시파괴되도록 엔진을 봉인해 수-35를 공급 중이다. 역설계할 것이 확실하다고 예견돼 내려진 조치였다. 비단 무기뿐 아니라 중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법 복제를 당연시하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과연 이런 상태로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결국 어느 순간에 이르러 한계에 봉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전문가인 -16 성능 소위 -30 등과 공군 주력이 될 것 중국의 첨단 전투기 -16의 성능이 러시아제 최신 전투기 수호이 -30보다 뛰어나며 향후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중국 군사 전문가가 전망했다. 군사 전문가 왕밍양은 10일 중국 인민망과 인터뷰에서 젠-16은 제3세대 전투기 기술에 기반하고 있지만 레이더와 공격방어 능력 등 각 분야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젠-16은 중국 선양항공기공업 집단이 러시아제 수호이 -17을 기초로 항공전자 성능을 더욱 향상시킨 3.5세대 전투기다. 올해 초 중국이 비행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이미 실전 배치돼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왕밍양은 -16은 소위 27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소위 -30과 공통점이 있지만 탑재 무기와 통제 시스템 등에서 소위 30의 성능을 능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젠-16의 공중전 능력과 공대지 공격 능력이 매우 강하다며 미국의 F-15의 전투기와 기본 성능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젠-16이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과 젠-31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3세대 전투기와 4세대 사이의 과도기적 기종인 젠-16의 대규모 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당분간 주력 전투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과 벌이고 있는 다방면의 경쟁 가운데 군사 분야는 신경전과 자존심 싸움이 유독 치열하다. 군사 분야에서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하다. 실제 전투 현장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차이나 결함이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비교 평가가 필요한 것은 맞는다. 그러나 특정 무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도를 넘는 호들갑으로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다. 미국에서 중국 제2120 전투기에 대한 1년 사이에 냉온탕 반응이 나오는 것은 현실보다 지나치게 과열된 분위기를 보여준다. 제2는 중국이 실제로 작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스텔스기 독점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위기감 탓인지 미국 안팎에서 제2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았다. 그런데 관심의 방향이 제120을 깎아내리는 쪽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다. 2019년 2월에 미국 언론은 중국의 스텔스기 제2220평을 분석해 기체에 기관총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미국의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인터넷판은 문제점 중국의 제1이 스텔스 전투기에 기관총이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제2120 스텔스 전투기에 기관총이 없다. 중국 공군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중국 공군을 걱정해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제2120의 결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얼마 후에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을 보도했다. 제목은 중국의 제2120 스텔스기는 기관총이 없다. 이는 미국 전투기와 도그파이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였다. 도그파이트는 전투기끼리 꼬리를 물고 상대를 격추시키기 위해 벌이는 근접전을 뜻한다. 21세기 도그파이트가 공중전에서 얼마나 자주 벌어질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전투기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km보다 훨씬 길다는 점에서 도그파이트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제111기관총을 장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국 사례를 들어가며 중국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언급된 것은 미국의 F-4 전투기의 초기 모델에 대한 것이었다. 베트남전이 진행 중이던 1960년대 미국은 공중전이 미사일로 승부가 날 것을 고려해 F-4 기종의 초기 모델의 기관총을 탑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중전에서 전투기가 장착한 미사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이때에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기관총이 있어야 한다는 공군 조종사들의 요청이 쇄도했다.